자, 위에 있는 시즌에 대한 시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넘에 대한 특징들 중에서 밸류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넘에서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필드명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죠? 네 개를 집합으로 처리를 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넘도 일종의 집합이긴 하지만 어떤 집합으로 제공해주냐면, 그죠? 배열 요소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배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맞죠? 이런 것들을 그럼 언제 활용해서 쓴다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넘으로 보관하고 있는 상수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화면에다가 카테고리라든지 목록이랄지 이런 것들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은 HTML 코드나 이런 데다가 제가 반복문을 통해서 코드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바 코드밖에 지금은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밸류즈를 그대로 화면으로도 전달이 가능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는 보통 어떻게 했냐, 그래 입력하는 코드가 이 내용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야 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검증할 때 이런 반복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이 부분과 함께 쓰겠죠. 그죠? 만약에 입력된 데이터가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문자열로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프링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왔죠. 그렇죠? 비교 연산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할 때 써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equal 이렇게 치면은 맞다고 해요? 안 해요? 맞으면 뭐라고 출력해요? 어쨌든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리하거나 이런 식의 코드들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출력해주고요. if는 썼으니까 else를 써가지고 else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 이게 s가 아니고 s를 출력해도 되고 여기 인풋을 출력해도 되고, 그죠? 여기서 s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문자열이니까 점 네임으로 하면 될까요? 네임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그죠? 네임 값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숫자로 처리할 거 숫자로 입력이 됐으면 숫자형으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숫자로 해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출력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어떤 활용하는 범위는 그쵸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밸류즈는 전체에 있는 상수 필드를 접근해주고 있고 리턴으로 배열 인자로 리턴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쭉 순환 참조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내부에서 if문이나 여러가지 처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치? 보시면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출력해서 4번 뜬 거예요. 맞죠? 근데 요거 최종적으로 띄우면 되긴 해요. 사실 일치하지 않으면 던지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가 같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죠. 그죠? 유효하지 않는 데이터가 다 나왔죠. 그죠? 계속 4번 4개 다 검증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뭐 플래그를 이용해 가지고 출력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이남이라는 기본적으로 상수 데이터라 쓰니까 만약에
조금 더 계산해서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인풋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전체가 대문자로 나올 수도 있고 전체가 소문자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물론 상수의 추가 필드를 넣어가지고 로어 케이스, 뭐 어퍼 케이스 이런 것도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 넣을 이유가 없어요, 영문자 같은 경우. 문자열 기능 어제 우리 배웠었던 것처럼 문자열 기능 어퍼 케이스, 로어 케이스로 원래는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상수를 필드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었다면은 굳이 소문자 케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필드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기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값하고 인풋으로 줬는데 해당하는 인풋을 우리가 이퀄 연산하기 전에 뭐부터 해버리면 돼요? 어퍼케이스로 싹 바꿔버리면 투 어퍼케이스로 바꿔놓고 그죠? 대문자로 일관성 있게 얘를 다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안에 있는 시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일치하면은 나 일치하구나 라고 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데이터는 뭔가 중간에 머리서 일치하는 게 툭 떨어지겠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프링은 어쨌든 여기서 유효할 때 띄웠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퍼케이스 형식이니까 출력은 S로 할게요, 그죠? 스프링하고 일치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프링이 뜰 거 아니에요, 그죠? 뜹니다, 그죠? 아니면 떠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뭐야? 현재 데이터 처리하고 일치하는 코드가 어디라고요? 봄이면 봄이니까 한글로만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내가 매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찍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써볼 수는 있죠, 그죠? 이렇게 써가지고 만약에 일치하면 넘어가고 아니면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일치하는 게 들어왔으면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반복문을 계속 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빠져나가면 되니까 네, 브레이크 통화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가 어쨌든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기는 캡처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봄이요. 얘는 뭐라고 판단했다가 영문자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봄으로 출력해주거나 어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뭘까요? 집합이니까. 아니, 그거는 어차피 불변성의 규칙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반복문을 쓰잖아요, 그지? 성능상 그렇게 뭐 좋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많이 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엄청나게 많이 정의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내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려면 한참 동안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지만 반복문이니까 순차적으로 찾아갈 거 아니야. 일치한 데이터가 저 뒤에 있으면 그때까지 계속 몇 바퀴를 회전해야 돼요? n번만큼. 개수가 n개면 n개만큼은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 복잡도로 보면은 항상 얘가 기준이니까 n개가 기준이에요. n개보다 높으면 n개보다 시간 복잡도가 높으면 잘못된 코드예요. 수정하는 게 좋은 코드. n개보다 작아지면은 로그 n개나 어떤 가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점점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나 n까지는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당하는 거 찾아주는 개수의 시간 복잡도 나중에 시간 복잡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네, 그런 것들 정도까지는 뭐 나쁘지 않는 코드, 그냥 일반적인 코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한 번에 찾는 거.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코드들을 계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에서 엄청나게 좋은 코드는 아니다. 그럼 동일한 코드인데요, 어떻게 해동할 수 있다고요? 밸류업으로도 가능하다. 어떤 입력 요소가 있다라면 입력 요소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밸류업을 통해서 뭔가가 가능하다. 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입력값이 요 입력값이 그대로요. 요거는 찾아주고 있잖아요. 제가 뭘로 했으니까 어퍼케이스로 바꿨으니까, 그죠? 안 바꿨다고 합시다. 인풋 요소를 그대로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써볼까요? 제가 시즌이니까 시즌 그냥 별로 의미 없게 지금 했어요, 그죠?
의미 없게 그냥 S. 시즌은 S에다가 저장할 건데요. 입력 요소가 시즌이니까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해당하는 입력값이 이거의 밸류인가 싶어서 밸류다 라고 생각하고 뭐 해버려요? 데이, 데이란 시즌이니까 시즌이 뭐가 있다고요? 밸류 오브 문자열, 입력된 문자열로 그대로 처리를 해서 쓰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내가 이 값을 찾았을까요? 정상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하겠죠, 그죠? 입력값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일단 정상으로 넣어볼게요. 스프링. 그러면 시즌은 정상적으로 s.name으로 출력해볼게요. name으로 출력하면 여기도 범위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범위 출력이 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 가능하니까 소문자로 출력해도 되고 대문자로 출력해도 되고 범으로 출력해도 되고 그게 다 가능하긴 하겠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확인. 여기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이죠, 그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그죠? 문제는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오타가 났어. 또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어. 대문자로 다 표기해야 되는 데서 소문자로 들어온 게 일부가 있거나 전부 소문자야. 근데 내가 어떤 변환 작업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대로 데이터를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야,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뿅뿅뿅. 뭐가 떴어요? 익셉션이 뜹니다.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실행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주의해서 써야 되는 코드다요. 맞아요? 여러분들? value of message는 주의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밸류체는 전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내가 로직만 잘 쓰면은 되긴 하는데 value of는 어떤 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온 상수값을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이 문자의 값이 오타가 있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요? 예외라는 게 발생한다고요. 예외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죠? 예외의 가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다 다루진 않아요, 사실은. 예외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 처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예외 처리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학습하면 되니까. 근데 컴파일러가 얘 체크해줬어요? 이거 불안한 코드 아닙니까? 이거 불안정한 코드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불안정한가요? 코드로 적어는 문법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코드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누가 결정해줬어요? 사용자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실행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최악이라고. 아까 프로그램을 돌려서 팔아먹었는데 실행 도중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어떨까 할까요? 환불 요청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는 AS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코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런타임 시에 현재 코드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컴파일러도 체킹을 못하고 있어요. 실행할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부르는데 예외 중에서도 분류를 하면은 예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checked exception과 runtime exception으로 분류하는데 runtime 실행 도중에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체킹이 안 됐죠. 컴파일러가 내가 코드로 작성해서 체크가 안 됐어요.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죠. 체크드 exception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runtime exception 중에 하나입니다. 실행 도중에 에러가 나는 코드들. 자, 이런 코드들이 조금 되게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요. 대표적으로 뭐 예외 처리할 때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직 안 배우긴 하는데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외 처리 배워야 되겠죠? 그건 따로 시간 내서 예외 처리라는 부분들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외라는 거가 이렇게 뜨면은 이런 게 안 뜨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해되실까요? 그럴 때 마치 그 얘기야. 예외 처리라는 건 예외가 발생하면 네가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좀 처리해다오. 저런 메시지가 뜨면은 프로그램이 이상하잖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외 처리 되게 어려워하는데 별거 없어요. 그쵸? 프로그램을 네가 팔았을 때 생각을 해봐. 예외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AS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면 이런 코드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if문 배웠으니까.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죠. 얘가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요. 24번. 24번이잖아. 아이고, 이 실행 전에 내가 원래 24번인데 내가 여기다가 줄을 넣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25번으로 나오겠죠. 그죠? 25번. 여기가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코드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까 if문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예외에 대한 판별 능력이 자바 코드에 있어야 되잖아요. if문으로 어떤 문장으로서 예외가 발생한지 판단하는 우리 메서드나 이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외 처리라는 거는 새로운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if문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때 뭐냐면 일단 뭘로 볼게요? try라는 블록으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try catch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블록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거 아래 것도 해도 되긴 하는데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요거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 그대로 try 블록을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예외 처리하기 한 if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가 아까 예외가 발생했던 코드잖아요. 그죠? 와, 이거 하면서 예외까지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세부적인 거는 예외 처리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코드가 어디로 된다고? 이게 만약에 try니까 시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코드들을 try 블록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예외 캐치. 예외가 발생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여기를 실행해라고. 그러면 아까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죠? 뭐가 뜬 거냐면 이 예외가 발생하면 print 스택 트레이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 예외로 떴던 거예요. 그럼 얘를 그대로 출력하라는 게 아니고 뭐야?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끝내게끔. 그죠?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입력값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은 빨간색을 띄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개발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요. 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여기다 넣다 보니까 뭐 여기서 안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 안쪽에다가 같이 일단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블록 안에다. 그러면 아까 이거는 분명히 예외가 발생해야 될 데이터잖아요. 그죠? 밸류어블을 썼을 때는 예외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의 예외 처리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외 처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밸류어블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성질이요?
입력된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들을 체크할 수가 있네요. 보통은 체크를 하면 이거 존재해요 안 해요 true와 false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놈에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예외라고 해가지고 예외를 발생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잇따른 불임형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면 우리가 if문 처리하면 되죠. if문으로 제공할 수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 판별할 수 없을 때는 이런 예외를 통해서도 마치 if문처럼 쓰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라고 했어요. 모든 건 아니고 어떠한 데이터들, 우리가 뭐 if문 관계연산자 이런 것들 통해서 비교연산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true와 false로 논리적으로 값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이런 예외들이 발생해요. 일종의 에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에러라고 하지 않고 코드에서는 코드를 예외라고 발생합니다. 예외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문장으로 try catch라는 거 쓰고 있는데 따로 예외의 부분이 여러분한테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할 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여러분들 예외가 또 발생하긴 할 건데 그때도 처리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놈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value of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이놈을 잘 쓰면은 예외 자체가 아예 안 뜨게 할 수도 있다. 애초에 데이터들을 처음에 설계를 잘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요? 혼자서 설계를 작업을 안 하니까. 이놈을 만들어 놓는데 이놈이라는 걸 내가 만들어 놨는데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이놈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 있는 걸 고려하지 않고 손으로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손으로 쳤죠. 그러면 프론트엔드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들 백엔드에서 안 고치니까 후작업 해야 돼요. 하는데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거를 수정한다라는 거 그거를 데이터로 전달할 때는 정상적인 데이터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의된 코드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또 손으로 쳐요. 오타가 날 수 있죠. 실수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생각 않고 내 맘대로 막 하기도 하겠죠. 프로그램 회의하면은 개발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졸았거나 회의에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정의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혼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맞게끔 이런 코드들을 내가 다 정리하니까 다 기억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각각의 분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공유가 안 된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수를 찾을 때, 문자로 상수를 찾을 때 처리를 하실 수 있다 정도로만 하고서 넘어가고요. 예외 처리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넘어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마무리 인원 끝!